제가 이렇게 설명한 이 과정이 제가 지금 말하는 앞으로 하고자 하는 우리 도정 행정혁신과 행복한 변화의 핵심입니다. 이 관계에서 다양성을 존중을 하고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의 싸움으로서 이 사회구도를 보장, 그러면서 20세기에 이념의 틀로도 서로 보지 말고 문제를 본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재미난 논의들을 해낼 수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늘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혼란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늘 저한테 그랬습니다. 어디 식당에 가거나 동네에 가거나 애들이 질질 울면서 엄마 치마 잡고 속을 썩이면, 아이고 저놈 옆에 애를 저렇게 키워가지고 애들을 좀 엄하게 키워야지. 저한테는 거의 뇌리에 엄하게 키워야 된다는 것이 뇌리에 늘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 태어나자마자 엄하게 키워야지. 식당에 가서 뛰면 이놈 너 뛰지 마 그러고, 자꾸 식당에서 뛰면 집에 와서 막 종아리 때리고, 몇 마리 식당에서 여럿이서 뛰었어. 근데 사실은 그 엄하게 키운다라고 하는 그 법도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명령과 지시 중심의 권위주의와 또 통화해버립니다. 그것은 대화 타협을 막아버립니다. 대화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맨날 어렸을 때도 보면은 순진한 초임 담임선생님이 자율학급 해서 학급 경영 훈시 딱 적어놓고 나중에 학년 말 돼가지고 학생과장한테 짙게 된 걸 보면서 역시 자율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이게. 정확하게 딱 재단해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것이 뭐니. 이게 잘 내두면 사공이 많은 배가 사르르.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실상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을 패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똑똑한 사람이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과 이런 것.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20세기의 리더십을 못 벗어납니다. 21세기에 막 블루오션, 퍼플 오션? 여러 가지 성공한 사람의 7가지 버릇에서부터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핵심의 구도는 바로 이겁니다. 자율학급을 선언했던 초임 담임선생님이 학년에 학급 성적이 안 좋아서 교장 선생님한테 깨지고 안 좋은 대로 좌천되더라라고 하는 어렸을 때의 그 경험이 맞아 안 되는 일이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사회도 똘똘한 상위 5%가 아이비리그 똑똑한 놈들이 끌고 가는 거고, 일본도 와사다 중심으로 한 특별한 똑똑한 놈들이 끌고 가는 거지 세상이라는 게. 이 믿음을 자꾸 굳히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똑똑한 사람들의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끌고 가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갖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보수주의적 경향에 빠집니다. 저는 진보라고 얘기했죠. 이 경향 패턴에 대해서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리는 결론이 문제를 푸는데 저는 분명히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 대체하는 시스템이 뭐냐?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20세기의 민주주의로 더 좋은 행정, 더 좋은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대화와 타협이,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이것이 이제 큰 틀입니다. 이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대화와 타협을 향한, 그 대화와 타협을 하려면 절대주의적 진리관이 아니라 너도 옳고 나도 옳을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고 너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상대주의적 진리관에 따라서 다양성을 끊임없이 인정하려고 하는 오픈마인드가 반드시 여기에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오픈마인드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어떤 틀들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어떤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볼 때 여기 의료원 원장님들도 계시지만 의료원의 원장 인선할 때마다 늘 고민이 있습니다. 늘 거기서 공공성이냐 경영성이냐 이걸 가지고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는 공공의료기관 눈먼 돈이라고 경영도 부실하고 정말 봉급도 막 자기 마음대로 다 주고 막 이래가지고 언론에서 막 때려요. 때리면 저 큰일 났다고. 경영 마인드가 있는 사람을 언론 집어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생산성 있게 효율성 있게 가야 된다고. 우리를 옥죄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효율성과 생산성 담론. 여러분들은 효율성과 생산성 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의 관문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적자 생존의 시대다. 적자 생존의 철학을 뛰어넘었다고 칩시다. 맞아.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옛날 방식 같아. 나도 그럼 새롭게 요즘 말대로 신식 아버지가 아니고 신식 공무원이 돼봐야지 라고 거기까지 그 문지방까지는 걸렀어요. 근데 다음번 문지방이 소림사 18관문처럼 또 기다려요. 그 관문이 어디냐면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관문에 또 걸립니다. 주민들이 자꾸 생산성 있게 하라고. 돈 가지고 자꾸 돈 함부로 쓴다고. 그러니까 생산성을 가지고 막 또 쪼이기 시작합니다. 생산성. 그럼 뭐가 생산성이냐? 뭐가 효율성이냐? 기업들로 치면은 단위 시간당에 산출내는 산출물, 생산량으로 생산성을 따지죠. 노동자 1시간 일했을 때 어떻게 하면 단위 시간당 산출물을 최대한 늘릴 것이냐. 이걸 가지고 생산성을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행정 모든 면에서 생산성을 그럼 뭘로 얘기할 거냐. 이 생산성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속도 같지만 시장이 요구하고 있는 시장의 경쟁 가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시장의 경쟁 가치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죠. 이 생산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대체할 만한 다른 원리를 갖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혁신과 자기의 인식의 혁신을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요 문턱까지는 대체적으로 옵니다. 좀 더 평화롭게 공준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네 말도 없고 네 말도 없고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이걸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과정에서 생산성과 효율성 담론에 대부분 막힙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전봇대를 뽑아버리거나 규제 완화를 하거나 다 이런 겁니다. 근데 전봇대 뽑고 규제 완화하자고 하시는 분이 그 다음 날은 내가 물가 내려줄게 해가지고는 SK랑 KT한테 니들 핸드폰 요금 내려 이래요. 그리고 은행장도 불러다가 니들 은행 수수료 내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것도 안 맞아요. SK가 뭐 전 세계 주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내리란다고 내립니까? 이미 주주 구성이 다른데 다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통신시장 내의 독점과 담합행위를 제어하는 데까지는 국가의 역할이지만 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시장의 경쟁 원리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국가가 개입해서 니들 이동통신에 대한 핸드폰 요금에 대해서 적정 수준이 얼마니까 이걸로 내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기관이 아니면 사회주의 경제인 F경제체제 내에서는 가능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난 그걸 딱 보면서 아이고 이명박 대통령께서 예전 시절은 잘하셨을 텐데 지금 시대는 잘 안 바꿨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초임초에. 그래서 서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은행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금융기관의 담합을 우리는 제어할 의무가 있지만 은행 수수료는 금융기관 간의 시장의 은행 수수료에 대한 경쟁력을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국가가 개입하면 당장 좋은 것 같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개입해가지고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농촌 혁신을 하자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지는 이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분야는 아무도 없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저 진보주의자 안희정이 얘기 참 이상하게 한다고 어떤 분들은 또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은 못 뛰어넘습니다. 농업 생산자들도 농업 생산물의 시장의 공급자로서 시장의 이 가격 결정력에 농업 공급 생산자가 시장의 농산물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실제로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내년도에 소나타 몇 대 팔래? 500만 대 팔래? 그러면 생산라인 몇 개 가동해야 되겠네? 그러면 생산라인 몇 개는 어디에서 가동을 하고 나머지 라인은 뭐 모닝 라인으로 바꿔, 마티즈 라인으로 바꿔 뭐 이렇게 돌리듯이 실질적으로 공급자로서의 수급 조절에 대한 자기의 조절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조절력을 못 가져버리면 그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급력을 가져야죠. 두 번째로는 소나타 1, 2, 3 이렇게 나오듯이 신상품 전략을